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가 지역 인사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지난 예산국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기도 하시죠.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정부 예산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요한 성과를 좀 꼽는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가장 큰 성과는 뭐니 해도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공통 수건, 그것은 호남선 고속 전철의 2단계 사업 추진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무안공항 경유 문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유일한 지역의 여당 의원으로서 관계부처, 그러니까 국토부, 기재부 장관들 수시로 만나서 지역의 어떤 여망 설명을 좀 드려왔고, 또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또 국정 5개년 계획에 이제 반영되는 문제들, 이런 게 무사히 잘 해결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1조 5천억짜리 사업이 2조 5천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거든요. 그걸 해결했다는 게 금년에 우리 광주 전남의 가장 큰 수건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전남에 제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보성 임성간 철도 문제, 또 그리고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완공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예산 증액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예산과 관련한 성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우리 지역민들의 기대에 다소 금년에 좀 미치지 못했던 부분, 진행되는 점에 있어서 보자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에너지밸리 관련해서 한정공대, 이게 지금 위치를 두고 광주 전남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위치를 확정 짓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한전으로 하여금 진행토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보다도 우리가 지역에서 수용태세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립심혈관센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지금 실정 아닙니까? 거기에서 관련 법규 정비가 늦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오늘 바로 심혈관센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추진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가지 점은 다소 추진 과정에서 좀 절차상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들은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겪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 신상특별법이 광주 전남 시도민의 바람과 달리 국회 국방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내년 2월 정기국회 때는 꼭 통과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번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혀 연말까지 통과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구나라는 기대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정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한데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었고요. 공청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에서 재정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는 게 지금까지 국회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관행을 무시한 일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한 거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동안에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청회가 국회 내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금년
이 초에 상반기 때 주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 차례 공청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청회를 다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금년 말까지 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만 안 됐기 때문에 뭐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방금 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월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1월 정도까지 기다려서 전체 회의, 그러니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다시 진지한 논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 주도로 해가지고 신속안건 지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자유한국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에 의해서 이 법을 기왕에 그 소위에서 통과된 안을 그대로 이제 통과시켜 나가는 것으로. 다만 시간은 한 300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월 중에 여러 가지 여야 그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이 의원님이 집권 여당의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소견을 들려주십시오. 예. 우선 뭐 제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뭐 유력한 도지사 후보로 거론된 것만 해도 저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유일한 광주 전남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도 현재 있고 또 전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절호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어떻게 제가 정치적 행보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이 전남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만 한 가지 이제 전남도에서 실국장을 6년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뭐 이렇게 해서 6년 정도를 해왔고 또 목포, 여수, 광양시에서 부시장을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행정부지사를 3년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재선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치와 전남 도정을 두루 거의 뭐 다양하고 완벽할 만큼 경험을 한 후보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또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뭐 제가 거의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완강한 이 권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갈수록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제가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함께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확실한 정치적 행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는 전남도지사가 갖춰야 할 자질이나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남의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은 지금까지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고 또 지금도 현재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낙후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출범은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호남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좋은 호기를 맞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하고 원활한 관계를 이끌어가면서 또 지원을 이끌고 또 정권적 차원에서 기업이나 또 해외 자본들의 관심을 유발을 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누가 갖췄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도지사 덕목이 현실적인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정치 상황이 매우 좀 유동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내년도 지방선거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1년 남짓의 이제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전남에 대한 또 그리고 광주 지역, 호남 전체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지원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게 입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적어도 텃밭인 호남에서만은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심각할 만큼의 의무감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우리 전남 지역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까지 이제 이러한 기조를 뭐 잘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 역시 그러한 인식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또 그 지지를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우리가 꼭 정말 더욱 발전하는 전남을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해드리겠다는 그런 또 다짐 말씀도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혹시 빠뜨렸거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정부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는 곳마다 우리는 여당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까지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 변치 마시고 계속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정말 호남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는 지원 그리고 호남과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 지지 간곡하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새해 덕담 한마디 들려주십시오. 우리 전남 또 광주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발전을 위한 좋은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의 이런 선출직 여러 공직자들이 마음과 뜻을 함께하면서 반드시 저희들 역시 지역민들의 호응과 관심에 보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민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더욱더 새해에는 행복하시고 모두 뜻을 이루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